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80여 명의 LA 카운티 소방대원들이 급파됐습니다. UCLA 대학 주차장에서 여학생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납치하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식당 13곳이 위생 불량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호텔과 식당들이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4.6%가 인상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강력한 고용시장에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6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엄진아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폐허로 변한 튀르키예 거리. 무너진 건물 잔해 틈에서 생존자의 흔적을 찾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확률도 줄어드는 상황. 구조대의 손길이 다급하고 절박합니다. 1%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렸지만 가족은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خسرت أولادي حتى البيت اللي بارك فيه خسرت جوزي باركين نحن في المدرسة يعني ما ضل بحيلتنا شيء. 충격과 공포 속에서도 처참한 현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여전히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Oğlumla konuşuyorum. Oğlum dediğim yeğenim. Evet canlı. Sıkıştım. Beni dinleyin. Ben nefes alıyorum diyor. Ben bundan daha fazla ne yapayım?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색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는 데다 지진으로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파손됐습니다. 첫 지진 이후 튀르키예에 450번이 넘게 이어진 여진도 구조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광범위한 탓에 구조 인력과 장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진 피해 지역은 직경으로 약 450km, 공식적으로 확인된 붕괴 건물만 6천여 채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매분, 매 시간이 지나면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BBC는 앞으로 24시간이 사실상 골든타임으로 생존자를 발견할 마지막 기회라며 48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10개 주를 재난지역으로 설정하고 3개월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속출하자 주요국들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도 구조대를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재난지원대응팀의 LA 카운티와 페어팩스 2개 구조팀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선 지진 피해 지역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The true heroes stand behind me today. That 78-member USA Team 2. So these men and women and these dogs of the LA County Fire Department are really going to go place themselves in harm's way to save lives, to dig people out, and to help with the recovery. So it's going to be a very dangerous mission. They're prepared. They're trained. 80여 명으로 구성된 구조대는
해외 파견 자격이 있는 구조 전문가와 엔지니어로 선발됐으며 의사도 포함됐습니다. 대원들은 구조와 터널 굴착,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등의 전문 훈련을 수년간 숙지했고 아이티와 멕시코 지진에 파견돼 많은 생명을 구한 경험도 있습니다. 수색견 6마리는 구조대원들이 건물 잔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됐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조대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for the people to have hope and for us to be able to provide that hope post-disaster with the skill and talents that we have, the equipment that we bring. 대원들은 국방부 항공기를 타고 튀르키예로 향합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장은 앞으로 18시간 안에 구조대는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본다며 지진 피해 지역에 약 2주간 머물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 상황에 따라 귀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튀르키예 총영사관도 각종 구호 물품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된 물품들은 항공편을 통해 피해 현장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LA 튀르키예 총영사관은 강진으로 사상자가 속출하며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총영사관은 담요와 텐트, 침낭 등 임시 거처를 위한 물품부터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겨울옷과 히터, 각종 식료품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 물품들은 항공편을 통해 현지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총영사관은 현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를 후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투명한 봉투에 후원 물품을 담은 뒤 목록을 기입해 LA 튀르키예 총영사관에 전달하면 됩니다. UCLA 주차장에서 여학생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미수에 그쳤지만 캠퍼스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UCLA 주차장에서 벌어진 여학생 납치 미수 사건은 모두 2건입니다. 사건은 모두 지난 5일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후 4시 30분쯤 메디컬 센터가 가까운 1번 주차 빌딩에서 발생했는데 용의자는 흑인 남성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흑인 용의자는 한 여학생에게 다가와 돈을 요구했고 여학생이 거부하자 양손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총이 있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지만 여학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도주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날 저녁 6시 45분쯤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에 자리한 7번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 이 사건 역시 혼자 있는 여학생이 목표가 됐습니다. 이 여학생도 용의자로부터 도망치는 데 성공했지만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까지 갔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CLA 경찰국은 흑인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20대부터 40대 사이의 흑인 남성으로 날씬한 체형입니다. UCLA 경찰국은 교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며 학생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 내 식당 13곳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생불량이 원인입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게시한 위생검사 적발업소 현황입니다. 한인타운 지역을 검색해보니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13개 업소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한인 호텔, 손님이 끊이지 않기로 유명한 맛집도 있는데 대부분 바퀴벌레나 쥐와 같은 해충이 발견된 경우고 일부 온수 공급 불량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영업정지 외에 티켓을 발부받은 업소들까지 포함하면 적발된 업소의 수는 더 많습니다. 식자재의 적정 보관 온도를 지키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 오수와 쓰레기 처리 미비 등 위반 사유도 다양합니다. 푸드트럭, 포장 배달 등 한인 음식업의 형태도 점차 다양해지면서 관련 위생 규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윗칸에는 뭘 넣고 아래칸은 뭐를 넣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한번 외워지는 일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바쁘다 보니까 자꾸 패스하고 하는데. LA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카운티 보건국은 내일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카운티 보건국 한인 감독관이 직접 핵심 보건위생 규정을 설명하고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정보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이제 뭐 영어가 불편하시고 또 규칙을 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인스펙션을 하러 올 때 뭐 예약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느닷없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우리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좀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오래된 상가들이 많은 LA 한인타운 지역은 1년에 3회 이상 위생 점검이 필요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만큼 한인 업주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도 더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전국의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증가에 따른 처리 비용이 늘었다는 것이 이유인데 인플레이션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뱅크레이트가 최근 발표한 연례 자동차 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2,014달러로 지난해 집계된 1,771달러에 비해 13.7%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보험료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2,291달러로 전년도에 집계된 2,190달러보다 4.6% 인상됐습니다. LA시의 보험료는 2,641달러로 전년도 대비 6.6% 인상됐습니다. 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사고 증가로 이에 대한 후속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으로 전해졌는데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곳은 플로리다주로 연평균 3,183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가장 보험료가 낮은 곳은 메인으로 평균 941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중고거래로 위장해 소비자들을 노리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에 나섰던 경관은 총을 맞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7시 브루클린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거래 현장에 나섰던 경관이 머리에 총을 맞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비번이었던 26세 뉴욕시경 소속 아디드 파야자는 페이스북 중고거래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사람과 연락한 후 처남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현재 그는 브룩데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키샨트 스웰 뉴욕시경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그 어떤 곳에서도 불법 총기 소지는 용납할 수 없다며 비번 중이던 뉴욕시경을 쏜 용의자 38세 랜디 존스를 어젯밤 체포했으며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모텔에 한 여성과 5명의 아이와 함께 숨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 존스가 이미 3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으며 그의 추가 범죄 파악을 위해 그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이력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존스가 뉴욕시를 중심으로 2인조 강도 행각을 벌여왔으며 최근에만 3건 이상의 절도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존스는 피해 경관과 그의 처남에게 총기를 소지하고 있냐고 물었고 이들이 총기가 없다고 답하자 파야즈 경관의 목을 팔로 조르며 머리를 움켜쥔 뒤 머리에 총을 겨누고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파야즈 경관이 용의자의 제압에서 벗어나자 용의자는 파야즈의 머리에 총을 쐈고 동행했던 경관의 처남이 방어 사격에 나서면서 6발의 총탄을 발사하자 용의자는 2011년산 BMW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키샨트 스웰 국장은 너무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총기 폭력의 피해자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가족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 긴축에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열렸던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 상승세 둔화가 시작됐다며 긍정적인 물가 전망을 내놨던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워싱턴 DC 경제클럽과의 대담에서는 여기에 대한 단서를 많이 달았습니다.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은 상품 가격에서만 시작됐을 뿐 서비스 가격에서는 아직 조짐도 안 보인다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These are the very early stages of disinflation. So the services sector really, except for housing services, pardon me, is not really showing any disinflation yet. So our message really was this process is likely to take quite a bit of time.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데 상당한 진전은 있겠지만 미국 고용 시장이 계속 강하다면 금리를 더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라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에 신규 일자리가 51만 개 생겼고 실업률은 3.4%로 1969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임금은 올라가기 마련이라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연준이 탄탄한 고용 시장을 놓고 고민하는 것도 결국 이 부분입니다. We didn't expect it to be this strong, but I would say it kind of shows you why we think that this will be a process that takes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The labor market's extraordinarily strong. 파월 의장은 다만 고용 악화 없이 물가가 잡혀가는 상황 자체는 좋은 신호라며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많이 올린다고 해도 미국 경제는 버틸 여력이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버틸 수 있으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잘못된 사망 판정으로 산 사람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지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향한 80대 여성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요양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오후 1시쯤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망 선고 이후 3시간 만인 오후 2시쯤 이 여성이 숨을 쉬고 있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고 경찰은 사망 판정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오와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신 가방에 담겨 옮겨진 60대 여성이 결국 살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잘못된 사망 선고를 내린 요양병원 측에는 $10,000의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2005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 기한이 다음 달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출생 신고를 미룬 경우라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2005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 기한이 다음 달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인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보유하게 되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남편과 영주권자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미국 시민권자 부인과 영주권자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한국 국적자로 자동 분류됩니다. 자녀 출생 당시 영주권 신분이었던 부모 중 한 사람이 향후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출산 당시의 기록을 따지기 때문에 자녀가 부여받은 국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는 시민권자로 남게 되지만 자녀는 국적이탈 절차를 밟기 전까지 한미 양국의 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국적이탈은 출생 이후부터 18세가 되는 3월 31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친 뒤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여자의 경우 사관학교 진학 등 진로에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2005년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서둘러 국적이탈 절차를 밟아야 향후 병역법 등 관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적이탈 절차 전에는 출생신고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LA 총영사관은 민원실 방문에는 예약이 필요하지만 국적이탈 마감 시한이 임박해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한인 교사가 교육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밀컨 교육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인 폴리 밀컨 패밀리 재단은 2022-2023 밀컨 교육자상이 하와이 데니얼 K 이노우 초등학교의 에스더 권 교감에게 수여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교감은 방과 후 수업과 원격 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두각을 나타냈고 지역사회와 협조에 다양한 봉사를 해온 점이 수상 배경으로 작용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시에 본부를 둔 밀컨 패밀리 재단은 지난 1987년부터 전국 학교에 뛰어난 역량을 나타낸 교사를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권 교감에게는 상금 $25,000와 학회 참가 경비가 부상으로 수여됐습니다. 최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고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비영리 조직 성장클럽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디센티스가 트럼프와의 1대1 대결에서 49% 지지를 얻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경선 후보 7명의 다자구도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가 37%로 디센티스 33%보다 우세했습니다. 3위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7%에 불과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팀 스캇 연방 상원의원, 니키 헤일리 전 주 유엔 대사 등도 지지율이 저조했습니다. 성장클럽 여론조사는 공화당 경선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유권자 3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됐는데 보수 성향 공화당원들과 중도파 공화당원 사이에서 당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 성향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1대1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52%에 이르렀고 디센티스는 약간 보수적 혹은 중도파, 리버럴이라고 답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각각 56%와 51%였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에도 크게 관심이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58%는 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라고 응답했고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49%도 트럼프가 아닌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또 민주당 성향 유권자 과반수는 바이든 재선 성공에 대해 분노하거나 불만족할 것이라고 했으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공화당 성향 유권자도 분노와 불만족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재출마 의향을 밝히긴 했지만 공식 선언을 하진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